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 본능이 깨어난다. 투명하게 뜨겁게 심박수로 읽는 리얼 투자 심리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패널 서울 창업허브의 따뜻한 정리유정 안하경 선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의 안하경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투자 플랫폼 코렌파트너스 안정환입니다. 요즘요 야구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어떤 팀이 가을 야구 진출을 하게 될지 요거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 선임님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신가요? 롯데 응원합니다. 또 그리고 가을 하면 야구잖아요. 네. 이게 야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가을 되면 야구 보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직관 가서 응원하면은 그 맥주 마시면서 응원하고 그렇죠. 경기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오늘 이 야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오늘 저희 투자 시그널에 출연하는 기업이 바로 야구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잠실 야구장 가보셨나요? 바로 그 잠실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다회 용기를 리사이클링해서 텀블러를 만들고 그 외에도 다회 용기에 대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직장인 필수템 중에서도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텀블러도 최소 50번 이상을 사용해야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회 용기를 리사이클링해서 텀블러로 재탄생시키고 또 이 텀블러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ESG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이런 친환경 분야의 창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창업 기술을 보면 사실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인식과 시장 형성이 아직은 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데도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좀 어렵고 찾기도 좀 힘들어요. 사회적 가치와 이 사업적인 성장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텀블러 제조업과 비교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창업기업 대표님은 특히나 더욱더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워낙들 관심이 많고 요즘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쉬운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과연 오늘 기업 어떤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심박수를 보여주실지 서둘러서 시그널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TBG 파트너스의 이지선이라고 하고요. 초기 기업이어서 조금 더 솔직한 차원의 말씀은 잘 못 드리고 약간 둘러서 둥그랗게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좋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서큘러랩스의 리더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다회용기와 어플과 세척 서비스 모든 것들이 연결된 순환 솔루션인 아란테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지금 서비스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목표치를 하고 있는 매출액이 달성이 되자마자 빠르게 이제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저희 아란테 솔루션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글로벌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어떤 기업들은 나는 본투비 글로벌이야 이러고 이제 글로벌을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담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막 설레죠. 이지선 대표님께서 두 번째 출연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저희가 이 두 번을 봤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솔루션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왠지 더 친근감이 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서울 창업허브에 입주하고 계신 투자기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혹시 지나가다가 또 마주치면 더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는 또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오다 가다가 이제 대표님 마주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계신 이지선 대표님, 혹시 우리 안선임님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환 대표님, 이지선 대표님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과연 이 ESG 이 마켓 시장에서 과연 뭔가 유니크한 게 뭐가 있을지 이거를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잘 풀어내실지 이게 아마 제일 키가 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요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시나리오가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쯤 되니까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지? 이거 알아야겠다. 이거 알려면 누구한테? 설명 요정 안하경 선임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큘러 랩스는 3년 된 창업 기업인데요. 배달 앱 기업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창업 초기부터 일회용품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기업 운영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다회용기를 리사이클링해서 텀블러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다회용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아란테라는 다회용기 순환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다회용 컵을 대여하고 반납하고 또 세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큘러 랩스에서 제작한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은 텀블러 내부에 내장된 칩을 통해서 이 텀블러를 몇 회 정도 사용했는지 횟수 파악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독자적 기술력인데? 그럼 텀블러를 사용하는 적정 기간을 딱 알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너무 막연하게 텀블러 사용해서 세지 않고 그냥 사용감이 많으면 뭐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횟수 파악도 되고 폐기 시기도 알려주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이미 현재 카페나 뭐 공공기관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서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란테라는 이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은 뭐 협업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어요. 정말 잘만 굴러가기 시작하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자원을 순환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텀블러 대여, 반납, 세척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대표님, 현재 리사이클링 기업 중에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플랫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은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지 않은데요. 그 환경 정책도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아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서큘러 랩스처럼 단순히 용기 횟수와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즉 RFID 칩을 통한 사용 이력 추적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회사는 거의 없고 독보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진출도 곧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지선 대표님께서 아주 굉장히 만족해 하신 피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지선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실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쌓이는 일회용품에 대한 해법은 얼굴도 바로 약간 이미 상기되셨는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서큘러 랩스의 리더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SG 파트에 있으면서 그때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환경 캠페인으로서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다회용 컵 서비스들이 나왔지만 정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복잡함이랑 설계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들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있으나 다 합쳐봤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99% 이 시장이 시장이 시작도 있다는 안 한 이제 막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 해외 규모 자체가 점차 진출의 의미를 변화하고 알고는 있다는 계시는구나. 증거이기도 하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아란테 테이크어웨이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심박수가 뚝 용기와 떨어지셨어요. 세척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많이 긴장이 되는데 조금 차분한 척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손이 약간 좀 벌벌벌 떨든가 막 이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다용 컵을 이제 음료를 구매하고 컵을 가져가자마자 그 주변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입력을 하고 컵을 태깅을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대여는 그냥 고작 3초인 거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지정된 회수함이 있을 겁니다. 그냥 거기에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넣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저희의 또 한 가지 좀 차별점은 바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럼 도대체 이 아란테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업사이클링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업사이클링 시켜서 또 다른 텀블러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에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를 많이 내가 했던 것들은 리사이클링을 컵에 하면 대한 포인트가 디자인과 쌓이고 용기에 대한 그걸로 또 디자인이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어떻게 하면 이 컵을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홀더까지도 없앨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다른 차별점은 이 컵의 순환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다 트래킹이 가능하게끔 기술력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와 사내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컵입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실제 이 텀블러는
잠실 야구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기들을 부셔서 만든 텀블러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매출 이상, 연계 세척장 10곳 이상, 앱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목표로 빠르게 달성한 이후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넘버원 테이크어웨이 솔루션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컵인데요. 저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카페에서 종종 보지 네,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회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단순히 쓰지 말아야 할 제품이 아니라 잘 쓰면 좋겠다라는 제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이지선 대표님이 저희가 이미 한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기업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 5화에 출연한 온기담다 대표님도 감성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ESG, 지역 경제 등의 의미를 담은 기업이라서 흥미를 또 가지셨고 오늘 서큘러랩스 피칭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 기업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요. 탐나네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 보시면 홀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뜨거운 커피를 담아도요. 손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차가운 커피 먹을 때 겉에가 흥건하게 젖으면서 컵홀더가 막 더덜더덜해지고 예. 그래서 그 종이가 처치곤란일 그렇죠. 때도 있거든요. 얘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종이도 쓰레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다회용기가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텀블러 세척 서비스라는 거 집에 가서 본인들이 그냥 사실은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다회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회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시장성이 얼마나 더 넓어질까라는 기대도 좀 많이 되거든요. 투자자들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딱 하나의 집중적인 서비스를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사실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라면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황과 어떤 기업의 실행력에 따라 평가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큘러랩처럼 판매, 세척, 플랫폼 운영, 컨설팅까지 순환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다만 다각화가 무리가 되어서 핵심 영역이 흐려진다면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좀 관건이겠죠.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 잘 형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B2C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은 포지션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당연히 팔릴 거예요. 이러면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미리 그런 준비를 부분에 잘 대한 해가셨네요. 것들을 얼마나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로 총 유치를 하고 있고요. B2C 플래그십 스토어와 그 다음에 세척장 내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동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에서는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가치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운영비로 좀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B2C인데요. B2G랑 B2B 쪽에서 탄탄한 사업 경험을 통해서 그때 쌓아왔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B2C로 나가기 위한 현재 딱 접점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큘러랩스는 렌탈 중심이 아니라 용기를 판매하고 세척해드리는 중심의 모델,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형태의 모델, 자체 리워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쇼핑몰까지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재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순환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 정말 멋있는데요. 네, 이제 습관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 2년 내에 모든 여러 군데 카페를 들어가셨을 때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선 대표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아마 훈훈한 질문들이 오갈 것 같다. 좋은 솔루션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피칭 보시면서 이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헉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제 B2B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하시게 되면 B2C 사업으로 좀 이어나가실 것 같은데요.
네, 카페나 다양한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B2B 진출을 쉽게 과연 할 수 있을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플래그십 하면은 브랜드를 확실히 또 각인시킬 수 있고 잠재 고객들이 체험하면서 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마케팅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혹시 예상 질문이 있을까요? 이 세척 서비스의 경우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건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지 상태도 좀 확인해 볼 좀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갈까요? 다시 시그널 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뾰족한 기술이 있어야 그 ESG라는 본연의 그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트라이한 곳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 운영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 대표님도 문제점 되게 지적하실 고민을 때 많이 심박수가 하시고 올라가는 타입이시죠? 결국은 이제 B2C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네, 맞습니다. 예, 숙제이면서 혹은 이제 우리가 정말 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숙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환경부에 대한 정책이 정말 반하는 정책인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용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래그십 스토어다라고 했을 때 다용기 서비스로 쓰신 분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게 맞고 다용컵을 가져가서 그냥 쓰고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뭐 음료라든지 제품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카페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파트너십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굳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컵은 부자재입니다. 현재까지도 뭐 스타벅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유명한 프랜차이즈한테 제안서도 넣어보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세척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부자재 업체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메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저희의 현재까지 만들어놨던 솔루션들을 고객이 체험해 볼 수 있고 고객의 경험에서의 만족이 높아진다면은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들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파트너십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겨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가지고 하신 게 계시는 아니었네요. 그 플랜 중에서 사실 글로벌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을 좀 설명을. 글로벌 얘기하시면서 심박수 많이 올라가시는데요, 이 이게 대표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요. 넥스트라이즈라는 행사에서 네네.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스를 찾아주셨고 얘기를 할 때마다 너희 언제 해외 진출할 거야? 계속 전부 다 묻는 말들이 그거였어요. 근데 왜 너희 나라는 더 잘 되고 있잖아. 벌써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용하는 관점에 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들이 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해외에서 이러한 부분들만 저희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서비스들을 넓힐 수만 있다면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만 아직까지 이 기술이 지금 상용화돼서 쓰여지고 있구나. 조금만 더 빠른 발걸음으로 확장시킬 수만 있으면은 해외에도 동일한 솔루션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후단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보진 그럼 않았습니다.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아까 쪽은 말씀하신 그런. 네, 맞습니다. 유럽 쪽에서 뭐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쪽에서는 이미 다 그런 제도로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누구나 다 일회용기는 없애야지 환경에 안 좋잖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 소비자들한테도 워킹하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돌려보고 이게 된다는 걸 입증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응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2년 내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이신데 2026년에는 반드시 파트너십 하겠다. 이 포부를 보여주셨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잡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올해를 빼면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조금 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꼈어요. 서큘러랩스가 저는 텀블러 이외에도 다른 그릇 용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카테고리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나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협의 단계를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추가로요. 국내 말고 해외 진출 이야기 이거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지선 대표님이 굉장히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예, 우리 창업가님께서는 아직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해외 진출의 시기가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 대표님이 마음에 따라 좀 달려 계시긴 해요. 일단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 준비도 서서히 좀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은 물론이고 그 외 국가에서도 환경 규제와 순환 경제에 관한 어떤 법적,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을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이제 테스트베드 삼아서 이제 하나씩 이제 진출해 나가시면은 그 전략이 좀 적합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제 여러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대표님들께서 여기까지만 가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창업자가 갖춰야 되는 제일 덕목이 이 일을 할 열정이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참여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뵙기 힘든 투자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 대면 하면서 또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환경과 사회를 잇는 다회용기 솔루션 기업 서큘러랩스를 만나봤는데요. 다회용기라는 작은 아이템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대표님 생각이 깊으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텀블러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 저는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싶네요. 네. 되게 탐나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카페에서 이 다회용기를 보는 날이 머지않아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리사이클이랑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좀 힘든 길이라서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많이 봤는데요. 구체적인 기업 로드맵을 이제 보고 나니까 그냥 앞으로 기업 성장이 좀 더욱더 기대되고 좀 응원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좋은 창업 기업을 발굴하게 되니까 이거 회차가 갈수록 또 다음엔 어떤 기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매 회마다 새로운 창업가들 보면서 리프레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시그널의 센세이션한 투자 협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 본능이 깨어난다. 투자 시그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